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그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순행식 제빙기와 공냉식 제빙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즘 보시면은 이제 카페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가 커피들이 이렇게 좀 대세가 된 이후로부터 얼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메가커피나 뭐 백다방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제빙기가 엄청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음료 사이즈 계속 키우고 이게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개인 매장들도 얼음 사용량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오픈하거나 지금 운영하고 있으시거나 하실 때 보면은 이게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좀 알아두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크게 작동 방식으로는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제빙기 뒷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게 콤프레셔거든요. 그래가지고 콤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차갑게 만들어서 얼음을 만드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앤데 요게 이제 앞에 보시면은 팬이 있죠. 그 냉매를 식혀주는 팬을 공기로 하는 얘가 공냉식인 거고 그걸 물로 하는 얘가 순냉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면은 이제 뭐 공냉식과 순냉식이 뭐가 좋냐,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경제적인 걸로 따져보면은 일단은 순행식이 좀 더 비싸요. 왜냐하면 순행식 때문에 그 순행식을 하려고 돈이 좀 더, 그러니까 이제 그 순환 구조 때문에 이제 좀 비용이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냐면 대충 10에서 20만 원 정도 비싸요. 같은 동일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유지비를 따져봤을 때는 공냉식과 순냉식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콤프레셔를 갖다가 공냉식은 공기로 식히고 순냉식은 물로 식히기 때문에 순냉식 같은 경우에는 물값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나온다면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50kg 기준으로 한 달에 이게 제가 지금 이번에 수도가 오르기 전 가격인데 대충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8에서 10만 원 정도 더 나와요. 월. 그러니까 50kg 순행식을 갖다가 구입을 하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년이면은 제빙기 하나 더 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행식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행식은 일단 조용해요. 공냉식 자체는 팬으로 냉매를 식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그걸로 많은 진동이 발생하고 그리고 공간이 이게 뭐랄까 제빙기를 좀 협소하게 싸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딱 또 막 안에서 막 울어가지고 약간 뭐 하울링 같은 게 나가지고 더 이렇게 뭐랄까 시끄러움을 계속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고 상태가 안 좋으면 더 시끄러워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연달아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공냉식 쓰다가 순행식을 쓰면은 느끼실 게 뭐냐면 심한 경우에는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아주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음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순행식 쓰는 게 맞은데 순행식 쓰면은 비용은 증가된다. 그리고 앞으로 물값이 더 오를 만한 여지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유지비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이제 지금 오픈하셔가지고 특히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제빙기에서 얼음이 나오는 양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요 사이즈들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게 50kg 제빙기고 50kg 제빙기 기준으로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50kg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하루 총 생산량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루에 쉬지 않고 이래서 50kg인 거고 그러면은 이 제빙기의 저장량 공간은 25kg 정도밖에 안 돼. 20에서 25kg 정도밖에. 그걸 어떤 거 의미하냐면은 반나절 정도면 거의 가득 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나절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한 7시에 마감하고 다음날 7시가 왔는데 가득 안 차 있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차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컴프레셔가 제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니면 제빙기의 내부적으로 센서나 오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제빙기를 갖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얘기해 줬던 게 있는 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있는 걸 팔고 새 걸 구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내가 이제 단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공냉식 같은 경우에 소냉식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차갑다기보다는 콤프보다는 좀 시원한 공기를 받아서 콤프를 식혀서 그 냉매를 압축시켜가지고 얼음을 만드는데, 여기 이 카운터 폭이 좁아. 근데 제빙기, 냉장고, 싱크대 뭐 이렇게 있어도 통로가 좁은데, 여기다가 이 설치를 해놨을 때는 이 통로 자체가 약간의 이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서, 여름에는 저녁에 제가 에어컨을 끄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에어컨도 끈 상태에서 이 안에 공기는 계속 더워지다 보면 얼음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간단하게 선풍기 하나라도 틀어두면은 공기가 순환되면서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고장이 난 건지 이런 거 체크가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 제빙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이제 그 콤프 쪽에 이상이 생기면은 수리 비용 자체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거의 새로 바꾸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 4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이게 많고, 그리고 알아두실 게 콤프를 교체해도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콤프 자체가 이제 워낙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 교체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좀 소모성으로 7년 넘은 제품들은 중고로 잡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5년 넘는 것도 중고로 잡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점검이 됐다고 해도 가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잠깐 멈춰. 여기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제빙기 설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뒤에 딱 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순행식. 그러니까 뭐랄까 50kg든 100kg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구멍이 4개가 있다. 그럼 순행식이고, 옆에 이런 게 구멍이 2개가 있다. 이런 공냉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제빙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배수 부분이에요. 왜냐면 배수는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뭐랄까 오픈 때 가면은 인테리어 한 사람하고 계속 이게 티격태격 하게 되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엔 배수다. 배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자연 배수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구배를 안 잡아 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25cm로 맞춰달라고 하면은 정말 25cm 끝에 딱 맞춰놔. 그리고 어디 이 각도를 잡을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게 해놓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고, 하여튼 뭐 원체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시면은 20cm 정도 낮춰야 이게 흘러 내려가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순행식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이제 순행식은 이렇게 공냉식과 다른 게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왜 4개가 있냐면 2개는 얼음 만드는 데 쓰이는 거고 2개는 컴프레셔 시키는 데 쓰이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스티커를 붙여있죠. 하나는 제빙수, 하나는 냉각수인데, 보통 제빙수가 이제 얼음 만드는 데 쓰는 물이고 냉각수가 컴프레셔 시키는 데 쓰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는 50kg급이고, 이제 100kg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50kg급은 얘네 보시면은 이게 이게 지금 얘네는 요 연결 피팅이 영국식을 써가지고 인치로 쓰거든요. 이게 4분의 1인치, 이게 8분의 3인치인데, 웬만하면은 4분의 1로 다 해결이 돼요. 4분의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은, 이게 왜냐면은 요걸 갖다가 4분의 1, 그러니까 물을 적게 쓰는 게 좋다고 아무 생각 없이 4분의 1을 막 꽂아 썼다가는 이게 100kg, 70kg 넘어가는 데서는 그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부족해서 콤프레셔가
고장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알아보셔야 돼요. 대부분 다 8분의 3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50kg 넘어가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물량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규격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춰 쓰는 거다. 근데 대부분 50kg는 제빙수는 4분의 1 쓰시는 것도 충분해요. 큰 문제 되는 거 없고요. 그리고 냉각수도 내가 알기로는 4분의 1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중고로 매입하는데 이렇게 된 걸 보면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다른 건 없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높이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배수 높이가 있는데 이 배수 높이를 못 맞췄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여기는 이런 배수 펌프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공냉식은 그냥 갖다 꽂으면 되고요. 얘는 따로 전원 스위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갖다 꽂아서 물이 이 정도 차면은 얘가 이쪽에 있는 그 배관을 통해서 배수 펌프로 쏘는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딱히 뭐랄까 작동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고 스위치도 없어 심지어.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그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배수는 얼음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물이 많이 안 나와도 꽤 나와. 한 요 정도 되는 볼에다가 25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요 물은 그냥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냉매 사이클상 그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순간에 계속 나와요. 거의 뭐 물이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수도꼭지 그냥 틀어놓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펌프에 꽂았을 때는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첫째는 뭐냐면 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둘째는 뭐냐면 이 물 자체가 차가운 물이 아니라 컴프레셔 시킨 물이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하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하여튼 약간 이게 좀 뜨거운 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꽂아버리면은 이 펌프가 과열돼서 버티지 못하고 바로 뻗어버립니다.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래서 보면은 얘는 여기다 꽂는 게 맞는데 얘는 일단은 수압으로 들어가서 수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배수 펌프가 필요 없어. 그냥 갖다 꽂으면 돼요. 아무리 길어도 길게 해서 갖다 꽂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장났을 때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제빙기의 그 구조적인 특성상 순행식이 안전해요. 이제 얼음의 그 품질을 봤을 때. 왜냐면은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제빙기 순행식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는 물을 계속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냉매 사이클상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구간만 물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왜냐면 물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얘가 그게 이제 차단해주는 게 그 솔베브 역할을 하는 얘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물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고장이 나면은 공냉식은 고장이 나면은 얼음이 잘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순행식이 고장이 나면은 얼음이 너무 두껍게 나와. 아니면 얼음이 진짜 떨어지지 않은 쪽은 한 덩어리가 돼. 왜냐면은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솔베브 같은 고장 나면은 티도 안 나요. 그냥 얼음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잘 나오는데 조금 두껍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용이 진짜 무슨 물을 갖다가 거의 뭐 한 200톤 막 이렇게까지 막 써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량이 확 늘어나 갑자기. 그러면 제빙기가 고장 났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2, 3년 되면은 그게 고장이 날 확률이 거의 무조건 생기는 일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쳐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50kg짜리에서 막 그렇게 나오면은 수도세 갑자기 막 80만원, 막 40만원, 50만원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갖고 막 제조업체하고 싸우거나 소송하는 일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고 쓰는 거다. 이런 제품들은. 왜냐면은 그게 고장이 안 나진 않으니까요. 네, 앞에 대셔야 돼요. 거의 한 10분 대로 간다. 알겠어요. 여기다 대시게요? 여기, 여기? 아니면 저기다 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장이 날 때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 기준에서는 규모가 작은 데는 50kg가 좋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카이저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똑같은 건데 순행식이죠. 근데 순행식인데 심지어 얘는 75kg짜리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생산량 자체가 달라. 왜냐면 순행식이니까 안정적으로 빼니까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높이가 커지지 않고 콤프의 능력을 갖다가 좀 키운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부족한 얼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고 제품을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